케이스는 남성분이셨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신 분이신데 76세가 되어서 이제 파트 D를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파트 D가 있는지 모르시고 A하고 B만 가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매달 89불씩 보험료만 페널티로 89불씩을 매번 내세요. 네, 그러니까 약보험도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메디케어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가 꼭 한번 짚어 넘어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일반 약보험은 뭐고 어드밴티지 보험은 뭐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혹시 이 중에서 내 보험이 어드밴티지 보험이다 하신 분하고 손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모님 혹시 어드밴티지 보험 어디 거 갖고 계세요? 카이저. 네, 카이저 많이 드시죠? 또 에트나 보험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예요. 네, 굉장히 좋은 보험이고요. 또 뭐 에트나라든지 또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지 존스 홉킨스라든지 또 이런 보험들도 어드밴티지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어드밴티지 보험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 혹시 그냥 일반 약보험 웰케어라든지 이런 보험들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많이 계시죠? 네. 자, 웰케어 같은 일반 약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냐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갖고 있다라고 불러드려요. 그런 분들은. 근데 카이저라든지 블루크로스 블루쉴드라든지 존스 홉킨스라든지 에트나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드밴티지 보험을 갖고 있다. 혹은 파트 C 보험을 갖고 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불러요. 뭐가 차이가 있냐?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선생님 오리지널 메디케어 갖고 계신 선생님 병원을 아무데나 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미국 전역의 의사들이 메디케어 보험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모든 의사들이. 왜요? 정부가 제공하는 단 하나의 보험이에요. 정부가 보험을 청구했는데 돈 안 줄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꼬박꼬박 그 빌링을 청구하는 만큼 의사들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모든 미국의 전역 의사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의사 굳이 닥터 오피스에 전화하셔가지고 오리지널 메디케어 받냐고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모든 미국의 전역 의사들이 다 받으니까요. 그런데 어드밴티지 보험을 갖고 계시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어드밴티지 보험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카이저를 갖고 계시면 카이저 병원에서는 웰컴이에요. 그죠? 그런데 카이저 병원 굉장히 편하죠. 안에 스페셜리스트 닥터들도 있고 약국도 있고 너무너무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카이저 병원, 카이저가 아닌 곳에서는 보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닥터, 제널 닥터 보시는 뭐 존스 홉킨스에 굉장히 유명한 신장 닥터가 있는데 거기를 가실 수가 없어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드밴티지 보험은 그 보험을 받는 곳만 가야 돼요. 또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굉장히 좋은 보험이에요. 그런데 카이저 가시면 안 받겠죠. 그렇죠. 카이저에서는 네, 그렇죠. 안 가니까요. 안 가면 이제 괜찮으신데 카이저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보험을 갖고 있으니까요.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이저 못 가죠. 그렇죠? 대신에 전화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 받는지 오피스에 전화해서 갈 수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언뜻 들었을 때는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다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왜 어드밴티지 보험을 드시냐? 장점이 있으니까요. 보험사가 보험을 팔 때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뭔가 좋아 보이는 좋은 정책이 있어야지 손님이 또 가입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것들이 되냐면 1년에 2번 정도 주치의 보실 때는 무료라든지 10불만 내시면 돼요. 굉장히 저렴하게도 제공을 하고요. 또 스페셜리스트 보실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과 닥터 볼 때 원래는 메디케어 가야 80%를 커버하고 20%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해 줄게. 또 뭐 닥터가 아이 닥터가 안경 꼭 쓰라고 했을 때 안경 구입하는 거 3년 동안 1,500불 우리가 지원해 줄게. 또 히어링 에이드가 필요한데 히어링 에이드 구입할 때 우리가 보조해 줄게. 이런 식으로 보험사들이 손님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놔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으셔서
어드밴티지 보험을 가입을 하시죠. 자, 어느 보험이 더 좋은가요, 그러면? 어드밴티지 보험이 좋은가요?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좋은가요? 네,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기 때문에 둘 다 보험 플랜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어드밴티지 보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또 하나요. 제가 항상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제 다음 달인데요. 강조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선생님 제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 카이저 다니시는 선생님 보니까 그 병원에 가면 라스타로 그냥 쫙 나가주던데 뭐 전화해서 알아볼 필요도 없고 예약 바로바로 연계해 주던데 카이저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면 그 기간에 카이저 갈 수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보험 갖고 있다가 어드밴티지 보험으로 바꿀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가고 있는데 요즘에 닥터들 아무리 전화해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안 받는다는 닥터들이 너무 많다. 나는 그냥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고 싶다 하면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드밴티지 보험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 바꿀 수 있다고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그 기간에는 정부가 바꿀 수 있도록 매해마다 오픈 인로먼트 기간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선생님들이 바꿀 수 있는 변경 기간이에요. 그래도 바꾸시면 되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메디케어 A, B, D 아까 갖고 계신 선생님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거고 파트 C, 저기 보시면 3번에 메디케어 C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어드밴티지 보험을 갖고 계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밴티지 보험을 갖고 있으면 치과라든지 또 치과보험 따로 많이 포함시켜서 드세요. 그렇죠? 또 보청기라든지 뭐 아이 갖다 본다든지 안경 구입하든지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가 포함이 되고요. 자, 그러면 메디케어와 파트 C는 설명이 됐어요. 그렇죠? 어드밴티지 설명이 됐는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랑 어드밴티지 보험은 알겠는데 자, 어드밴티지를 들든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들든 내가 20%는 기본적으로 부담을 해요. 그렇죠? 공짜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어드밴티지 보험 갖고 있으면 공짜 아닌가요? 공짜 아니에요. 수술을 받게 되시면은 거기에도 20%는 내가 원래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20%에 대해서 내가 부담이 큰데 또 내가 지금 뭐 페이스메이커를 달고 있다든지 혹은 또 곧 뭐 큰 수술을 뭐 앞두고 암이 있으셔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해서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 20%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데 그 20%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20%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죠, 선생님? 20%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 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어떤 분께서 조용하게 서플리먼트 보험이라고 하셨어요. 네, 서플리먼트 보험 혹은 메디갭이라고 부릅니다. 주정부에 따라서 메릴랜드주는 메디갭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또 타주 같은 경우는 서플리먼트 보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메디갭, 서플리먼트 보험 같은 말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은 20%를 커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점검 오시는 분들 중에서 또 많은 질문을 받는 게 80세가 넘으셨는데 서플리먼트 보험료가 400불이 넘는데요. 한 달에. 그러면 굶으시면 거의 900불 돈이에요. 그렇죠? 1년이면 예, 11,000불 정도 돼요. 그렇죠? 병원 안 가시면 버리는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달에 900불을 내시는데 부부가 그달 병원 안 가면 버리는 돈이잖아요. 1년 병원 안 가시면 11,000불 버렸어요. 그렇죠? 그 돈이 너무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처음에는 65세가 되셨을 때는 뭐 한 130불, 170불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연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병원 다닐 일들이 더 많으시니까 보험사도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비 지급에 대한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보험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온 한 여성분은 80이 넘으셨는데 미만이셨어요. 근데 소셜연금이 한 1,400불 정도 받으세요. 근데 서플리먼트 보험이 450불이세요.
그리고 또 아파트 집은 다행히 있으신데 호화비 같은 게, 콘도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한 달에 6,700불 내신대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400불 갖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아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가장 먼저 고려하실 사항이 있어요. 서플리먼트 보면 언제든지 해지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가.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고혈압이랑 당뇨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몸도 날씬하시고 많이 관리하셔가지고 생각보다 건강하신 편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으로는 내가 한번 옛날에 백내장 수술 받는 거 한번 혜택받고 나서는 뭐 수술 받는 게 없으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그냥 해지하셨어요. 해지를 하시되 이 해지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보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20%를 서플리먼트 보험이나 메디케이드 커버를 하고 또 하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4번에 보시면은 메디케이드 혹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QMB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소셜원금이 1,301인이신 경우는 1,300불 미치시면 QMB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그 20%를 서플리먼트 보험과 동일하게 정부가 커버를 해줘요. 결론적으로는 서플리먼트 보험을 안 드시고 QMB만 갖고 계셔도 병원비를 100% 무료가 되는 겁니다. 메디케어가 80%를 커버하고 나머지 20%는 QMB가 커버해요. 또 한 사례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누구도 여자분이셨어요. 미만이셨는데요. 이분이 QMB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모르시고 계속 서플리먼트 보험을 내고 계셨어요. 두 개를 동시에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1년에 6,000불씩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혼자시니까 한 달에 400불, 뭐 20불, 30불씩 내시는 거 계속 좀 버리고 QMB대로 갖고 있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서플리먼트 보험 해지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 QMB가 있으시기 때문에 해지하셔도 되는데 계속 불안하신 거예요. 그 말이. 제가 말씀을 드려도 우리 친구들이 서플리먼트 보험 메디가 없으면 나중에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 병원 다니고 진짜 병원비 감당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QMB는 정부가 100% 보조를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고 계실 필요가 없고 한 달에 서플리먼트 보험료를 400불씩 나오게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여기 해지하시고 나중에는 그 사실을 아시고 너무 가도 QMB 내시니까 이제 QMB 카드나 내미니까 다 100%가 되니까 그때 제일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QMB를 갖고 계시면 서플리먼트 보험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QMB가 없어도 SLN이라고 해서 또 QI라고 해서 185불 카테비 보험을 185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SLN이나 QI는 185불 면제는 돼도 병원비 20%는 커버가 안 됩니다. 네. 제가 이건 이따가 소득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총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메디케어가 있으시면 사실 안심이세요. 어쨌건 80%는 정부가 커버를 해주니까요. 나머지 20%를 커버해야 되는데 메디케어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65세가 넘으셨는데 어떤 분들일까요? 네. 없으세요? 미국에 어디 4년 되었는데 네, 맞아요. 저희는 오바마 케어를 들고 있어요. 맞아요.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고 포리 크레딧 혹은 남편이나 배우자나 아내분이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고 포리 크레딧이 되셔야지 파트 A 보험료가 무료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일한 연수가 짧으시면은 메디케어 가입은 가능하신데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네, 포리 크레딧 받으시는 분, 있으신 분들은 파트 A 보험료가 제로인데요. 제로인데 크레딧이 20 크레딧 이하, 그러니까 5년 미만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한 달에 495불이에요. 500불 가까이 돼요. 그럼 거기에다가 파트 B 보험료 185불 내셔야 되고 또 파트 D 보험료, 약 보험료 무료짜리도 있지만 20불, 30불짜리 드신다 하면 한 달에 보험료가 메디케어만 700불씩 나가셔요. 그럼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 굉장히 좋은 대안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어가 없이 미국에서 아예 일한 근로기록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럼 오바마 케어로 가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아예 없으세요.
시민권자시고 그러면 메디케이드 혜택도 가능하세요. 그렇죠? 그럼 오바마 케어처럼 돈을 안 내고 그냥 메디케이드로 100% 무료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메디케이드도 안 되고 오바마 케어도 안 된다. 그럼 병원 못 가냐? 그런 분들 위해서도 저희 기관이 있습니다. 네, 저희 기관이 무료 보건소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레이스 클리닉이라든지 감사 클리닉, 헬스 클리닉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근데 닥터 오시는 거는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지만 약은 20분, 30분씩도 내셔야 돼요. 네, 약은 이제 저희가 그 약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정말 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병원 아직 못 가시는 건 아니시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아예 보험이 없으시고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 기관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보험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미국에서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을 왔다든지 혹은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무료 보험소 이용해 드릴 수 있고요. 또 밤에 응급하게 아프시면 응급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응급실 한 번 가시면 뭐 앰뷸런스 불러서 보험 없이 응급실 가시면 몇번 불러오겠지요. 그렇죠?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네, 그런 분들도 구제하기 위해서 응급 메디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머전시 메디케이드인데요. 이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를 모든 병원이 허락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추천하는 게 뭐냐면 몸이 너무 많이 아프다. 응급실에 가야 된다. 그럼 어디를 가라고 말씀드리냐면 쉐리브로 하스피tal 아시죠? 쉐리브로 하스피tal. 거기를 가시면 복지가 좀 잘 되어 있어요. 그 병원 자체가. 그래서 응급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신데 몸이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시면 어디를 가면 혹시라도 시니어분들이시니까 미국에 대해서 잘 아시고 교회에서도 많이 문의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병원 어디 가냐? 쉐리브룩이면 병원에 만약에 응급차를 타야 할 일이 있다. 그럼 다른 병원 가지 말고 쉐리브룩 하스피tal 가서 입원 우선하시고 치료 받으시고 거기에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신청하든지 아니면 저희 기관에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네, 물론 도와드리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보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카이저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카이저에서 혹시 50% 감면하는 거 아세요? 저소득층을 향해서. 네, 저소득층이신 분들한테 병원비 20% 아까 메디케어가 80% 커버하고 20%를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그 20%에 다시 50%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카이저 자체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보시고 신청도 작성하시고 저희가 많이 해드리거든요. 신청도 받으시고 쓰시는 게 어렵다 하시면 저희 기관에 오시면 제가 다 써드립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자, 메디케어 점검 언제 하셔야 된다고요? 10월 15일부터 11월 7일. 이 기간을 놓치시면 또 1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 이제 한 달 뒤잖아요. 꼭 기억하셨다가 메모 잘 해놓으셨다가 메디케어 점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강조를 드리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 변동된 거 없다. 약 먹는 거 그대로고 병원 다니는 거 그대로고 보험료 그냥 만족한다. 왜 점검해야 되냐? 왜냐면 보험사들이요 로열 고객이라는 게 있어요. 로열 커스터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충성 고객. 네. 보험을 바꾸지 않고 3년씩 이렇게 있으시면 나도 모르게 보험료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이 파트티 보험료를 보통은 소셜연금에서 제하세요. 근데 복잡한 게 소셜연금이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년마다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래서 올해 2.5%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소셜연금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오른지 모르고 그냥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소셜연금을 잘못적으로 떼져가니까 사실은 이게 소셜연금을 더 준 건데 보험료 올라가고 그래서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보험을 바꿔주셔야지 계속적으로 선생님한테 가장 저렴하고 또 선생님이 쓰시기 좋은 보험으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약을 중간에 갑자기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약
당뇨약을 먹고 있었는데 이 당뇨약 몸에 너무 안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다른 걸 메트포민 말고 다른 약을 좋은 걸 바꾸셨어요. 그러면 약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기간 점검을 하셔야 그 비싼 약을 또 잘 혜택을 주는 보험사가 있을 수 있어요. 보험료를 좀 받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셀레시콥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오리지널로 사시면 1,590이에요. 근데 어떤 보험은 셀레시콥을 혜택을 주는 보험이 있어요. 우리가 보험료 70불씩 받을게 대신에 이 셀레시콥 우리가 150불 줄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70불씩을 내더라도 그 1,500불짜리 약을 꼭 먹어야 된다면 70불짜리 보험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계세요. 모르시고 약이 바뀌었는데도 그래서 막 약값이 3,100불이 나가라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만 저희가 이때 정부로 공식적으로 바꿔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 기간에 꼭 바꾸셔야 되고요. 또 선생님도 아까 카이저 내가 오리지널 메디케어인데 카이저 받고 싶다. 그것도 이 기간에 가능하고 내가 지금 카이저인데 다시 그냥 아무나 보고 싶다. 오리지널로 돌아가고 싶다. 또 이 기간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멈추지 마시고 꼭 점검을 한 번씩 꼭 받아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점검을 하러 많이 오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병을 그대로 들고 오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약이 많아서 들고 힘들다 그러셔서 영문으로 이름도 잘 쓰시고 도시지도 잘 쓰시고 몇 밀리그램인지도 잘 쓰시고 하루에 몇 번인지도 잘 쓰시고 쫙 리스트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약병을 안 가지고 오시고 그냥 약 이름은 어렴풋이 알고 오시면은 저희가 가장 최적의 보험을 바꿔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사들마다 똑같은 고혈압 약인데도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약으로 예를 들어 아토바스타틴은 무료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모르시죠? 근데 똑같은 아토바스타틴인데도 이 밀리그램에 따라서 보험이 커버가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도시지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반드시 약병을 갖고 오셔야지 몇 밀리그램짜리고 하루에 몇 번을 드시니까 한 달에 90알을 드시겠구나.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입력을 해야지 가장 최적의 보험이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반드시 약병을 꼭 가지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어떤 기제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요. 자, 메디케이드 많이 문의하세요. 사실 여기 상국에 계신 분들 중에 메디케이드 받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65세가 넘으시면 메디케이드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65세 전에는 메디케이드가 쉬워요. 쉽다는 말은 인컴이 재산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집이 아무리 비싸도 상관없고 차가 아무리 비싸도 상관없고 은행에 몇백만 불 있어도 상관없어요. 월 인컴만 봅니다. 월 인컴만. 65세가 안 된 분들은.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내가 메디케이드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수입 일을 그냥 아예 안 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메디케이드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왜요? 정부가 메디케어를 주니까요. 정부가 메디케어를 주니까요. 예를 들어서 65세가 아닌 젊은 분들한테는 보험이 없잖아요. 직장 안 다니면 보험 없죠. 그쵸? 오바마 케어 안 되면 보험이 없잖아요. 오바마 케어도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험이 없으니까 이분들 메디케이드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정부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약간 인컴의 가이드라인을 더 넉넉하게 해놨어요. 근데 65세가 넘으시면 정부가 메디케어를 주는 거죠. 항상 왜 선생님들 지난번에도 오바마랑 트럼프랑 정치 통일할 때 메디케어하고 진짜 많이 싸우잖아요. 그분 대통령께서 보셨어요? 정치할 때 메디케어 가지고 트럼프가 계속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네, 막 오바마가 또 바이든이 막 이렇게 메디케어를 너무 이렇게 많이 오픈해놔서 막 싸우잖아요 서로. 네, 그만큼 정부가 메디케어에 투입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65세가 넘으시면 메디케어라는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월 수입, 소셜연금을 포함한 월 수입이
혼자시면 350불, 두 분이시면 395불이에요. 보통은 소셜연금 이것보다 더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케이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메디케이드가 이 금액을 넘어도 메디케이드가 가능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SSI,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기초생활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매주 수령금을 800불을 받는데 기초생활연금을 추가로 135불 더 받는다. 그러신 분들은 메디케이드가 자동적으로 같이 나와요. 그런 분들은 메디케이드랑 메디케이드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65세가 넘으시면 메디케이드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메디케이드가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65세보다 어리시면 내가 통장에 얼마나 돈이 많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65세가 넘으신 분들이 메디케이드를 유지하시려면 뱅크에 2,000불 넘으시면 안 돼요. 돈의 잔고가. 네,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상담해드린 분은 여자분이셨는데 이분도 메디케이드가 있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도 돌아가서 집을 파시게 된 거예요. 그 집을 파니 몇십만 불이 통장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다시 또 작은 품들을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에 몇십만 불이 들어오잖아요. 정부가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바로 메디케이드 끊기다가 편지 받으시거든요. 그만큼 메디케이드는 굉장히 조건이 65세가 넘으시면 좀 까다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플리먼털 보험이 있으시면 서플리먼털 보험이 있으시면 QM이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흑백이 같기 때문에 QMP가 있으시면 서플리먼털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돈 내고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QMP의 조건이 소셜연금이시겠죠. 보통은 1인이시면 1,325불, 2인이시면 1,783불, 부부세요. 이러시면 병원도 무료로 갈 수 있고, 파트비 보험료도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SLN이 1인 기준으로 1,585불, 2인이시면 1,135불, 부부시면 2인이 부부입니다. 그러시면 병원비는 20% 내야 되지만, 파트비 보험료는 무료다. 또 QR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보시면 이제 빨간 글씨로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라고 되어 있어서 무슨 말이냐면 선착순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이 있으면 QI 혜택을 드리고 예산이 없으면 QI 혜택을 못 드리는데요. 다행히 메릴랜드 주는 예산이 좀 많아요.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QI가 제가 이때까지 QI 신청하고 한 번도 거절되신 분이 봤어요. 메릴랜드주는. 다행히 QI는 가능하시고요. First come, first served라고 되어 있지만 메릴랜드주 같은 경우 신청하시면 가능하시다. 그리고 이번에 1인이 1,781불, 2인이시면 2,400불 미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약보험료를 좀 절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약보험료는요, 처방약 보조금인데요. SPDAP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메릴랜드 주에 사시는 시니어들을 위한 SPDA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특정 자격이 소셜연금이 1인이시면 46,000불, 2인이시면 23,000불 미치시면 SPDAP라고 해서 약보험료를 무료로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부가 최대한 75불까지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것도 해당이 되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기준선 안에 내가 QMP나 SLM이나 QI는 안 되지만 약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으시면 저희가 알려주시기 때문에 신청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뒤에 메디케이드가 붙었는데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 메디케이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메디케이드 기준선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죠? 근데 롱텀 케어라는 거, 롱텀 케어 받는다라는 말 아시죠? 널싱홈에 가시거나 집에 간병인이 오거나 또 데이케어 센터에 나가신 건데요. 롱텀 케어 뒤에 메디케이드가 붙었지만 일반 메디케이드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는 일반 메디케이드보다는 조금 더 기준선이 높아요. 가능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1인이시면 2,382불, 부부시면 4,764불, 대신 뱅크에는 2,000불보다는 작으셔야 돼요. 네, 이런 경우에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단 몸이 많이 아프셔야 됩니다.
건강하시면 로통편 신청하면 거절당하고요. 왜냐하면 닥터 노트도 내야 되고 집에 간호사가 카운티 간호사가 집에 와서 방문해서 어세스먼트를 해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아프셔야 돼요. 그래야 로통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안내를 드리니까 저희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보정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전기세, 가스비 감면 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신청 못 하셨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내가 집주인이다 그러면 다른 기타소를 저희가 안내드리는 것만 받아오시면 되는데 아파트 사시거나 렌트 사시면 집주인으로부터 문의서를 하나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서류도 저희가 다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전기세, 가스비 감면하는 거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 집 텍스 많이 신청하셨죠? 혹시 아직 신청 못 하신 분 계세요? 1년에 6만 불 이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집 프로퍼티 텍스 감면을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6만 불보다 소셜금이 이제 돈이 합쳐서 6만 불 이하시고 내가 집이 있다 하시면 집 한 채셔야 돼요. 근데 두 채시면 안 되고요. 한 채이시다 하시면 프로퍼티 텍스 감면을 받으시니까요. 신청 꼭 해주세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 텍스가 예전 프로퍼티 텍스가 싱글홈 요즘에 뭐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럼 뭐 텍스가 6,000불, 7,000불이다 그러면 한 4,000불 감면 받으시고 또 텍스 내시는 게만 2,000불, 3,000불이다 그러면 한 2,000불, 1,800불에서 2,000불 정도 감면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퍼티 텍스 감면 굉장히 크니까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마감이 10월 1일까지예요.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내해 그리고 꼭 다시 4번 내해마다 신청하셔야 되고요. 10월 1일까지인데 지금이 9월 초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신청을 하고요. 그 담당자가 딱 케이스를 여러 군데까지 3주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9월 작년에 9월 중순 9월 말에 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었어요. 기한을 놓쳤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막 편집 보내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9월 초까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3주 10월, 여기에 보면 10월 1일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9월 초까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월 15일, 텍스 도고 기간이 4월 15일이잖아요, 매해마다. 4월 15일보다 전에 하시면 7월이나 8월에 지상세 보증금 받으시잖아요. 근데 감면돼서 나오고 4월 15일보다 늦게 하시면 지상세를 우선 다 내고 그 다음에 돌려받으십니다. 하지만 지상세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오늘 꼭 기록하셨다가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질문이요. 네, 말씀하세요. 신자산 20만 불 이하가 무슨 의미예요? 아, 예. 제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말씀 잘 하시는데요. 집은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식도 롤오버 하시면 괜찮아요. 롤오버 하시면 괜찮은데 주식으로 좀 미납을 받으시는지 혹은 로스 IRA나 뭐 401k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롤오버 하시면 괜찮습니다. 롤오버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롤오버 안 하시고 위드드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또 은행 자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20만 불이 넘으시면 신청 기준이 안 되세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롤오버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롤오버 하시면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집이 나중에 내가 사후에 우리 자녀들이 좀 덜 불편하게 집을 빨리 이제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리빙 트러스트 많이 하시잖아요. 리빙 트러스트 하실 때 그 롤 오버하지 않고 내가 손을 댈 수 없도록 자산을 넣어 놓으시면은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그 증명이 되면 또 텍스 감면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20만 불에 대한 거는 내가 돈을 뺄 수가 없어야 돼요. 20만 불 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신청도 해드렸거든요. 그런 분들이 감면 가능하신 것들은 뺄 수가 없어요. 돈을 뺄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생명보험료를 이제 오랫동안 내신 거예요. 또 생명보험료는 20만 불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뭐 뱅크에도 몇만 불 있어요. 그리고 20만 불 넘잖아요. 근데 그 생명보험 있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보험은요 언제든지 뺄 수 있어요. 그거를 말해서 내가 생명보험이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명보험을 내가 반드시 죽어야지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이 있고 또 어떤 생명보험은 매달 돈을 넣으시고 내가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생명보험이 있어요. 그쵸? 그 위드드로우 할 수 있는 생명보험은 20만 불 들어가요. 그냥 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뺄 수 없는 생명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거는 20만 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나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대답을 드릴게요.